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연말이 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힘차게 시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요, 월요일인 만큼 건강 정보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렇지 않았는데 월요일 출근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또 나른해지시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벌써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기왕이면 회사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회사 생활을 좀 더 활력 있게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요, 이런 상황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만성 피로, 소화 불량, 두통, 우울증, 수면 장애, 피부 트러블 등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86.9%, 아마 이 중에 나도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들 중에서 실제로 25.5%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직장을 선택하면 또다시 이런 사이클들이 반복되게 되겠죠. 네, 앞으로 최소 20년간을 함께 할 우리의 회사 생활입니다. 이대로 지배 당할 것인지 아니면 활력을 불어넣어서 직장의 신으로 거듭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 활력 찾기 23가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전에 두뇌를 깨워라입니다. 비몽사몽 보통 출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허둥지둥 오전 시간 허비하기 십상입니다. 밤새 잠들었던 뇌를 깨워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중요한데요. 오전 업무가 밀리기 시작하면 하루 업무가 밀리고요. 그 하루하루가 밀리면 인생도 밀립니다. 밀리기만 할 뿐일까요? 말리기까지도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요, 햇빛으로 평온함을 찾으라는 건데요. 세로토닌은 뇌신경 접속 부분에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은 신기하게도 햇볕이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분비가 되는데요.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우울해지고 불행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활동 반경을 좁히는데요. 이것은 대인관계를 망쳐놓기도 하고 심하면은 자살로도 이어진다고 하죠. 출근길에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게 좋습니다. 마치 명상을 할 때처럼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정신이 맑아질 텐데요. 점심시간도 잊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바깥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자전거로 출근하라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출근길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달리기보다 관절의 손실이 더하고 유산소 운동입니다. 아침에 하는 유산소 운동은 교감신경계를 활발하게 해줘서 산뜻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리고 자전거는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타기 때문에 집중력이 월등하게 향상되는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도착할 때쯤이면 아인슈타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는 바나나인데요. 바나나를 먹으면 뇌가 반할까요? 네, 아침밥만한 보약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기억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비몽사몽 일어나서 준비하기도 바쁜 여러분, 네, 그렇다면 두유와 바나나를 먹으면서 출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뇌에 윤활유 작용을 하는 트리토판 아미노산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아침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침이 바나나와 두유겠죠. 네, 다음은 근무 시간에 웹서핑 하라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불량 자세를 추천해드리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한 인재파견 회사의 조사에서 따르면요, 직장인들이 업무 시간의 4분의 1을 자신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고용
줄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수치긴 하지만 출근해서 잠깐의 인터넷은 업무 효율을 높인다고 하죠. 밝은 모니터 화면이 뇌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이나 뉴스를 확인하면 뇌 활동에 워밍업을 걸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예상치 못한 연예인의 결혼 발표가 있다면 우리의 뇌는 더 번쩍 뜨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다음 6번째는요. 일하는 티내기라는 건데요. 일하는 티는 혼자 다 내면서 상사에게 총애를 받는 동료. 얄미우신가요? 하지만 이것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업무가 언제쯤 끝날지 마감 시간을 정해두는 건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압박감으로 스스로 떠안게 되는 건데요. 이를 동료 간의 압력이라고 하죠. 집중력 향상은 불안이나 긴장 또는 공포를 느낄 때 분비되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우리들의 업무 능률이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물도 다릅니다. 경수와 연수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아침 먹기에 좋은 물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수인데요.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물이 경수라고 하고 낮은 물을 연수라고 합니다. 경수는 불안 완화를 하고요.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천연수, 미네랄 워터 상품 중에는 경수가 많은데요. 연수는 카페인이나 타닌의 활성화를 돕는다고 하죠. 그래서 연수로 커피를 추출하면 깊은 맛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메모지, 포스트잇인데요. 오늘 꼭 해야 할 일 5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모니터 옆에 붙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행동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자극하는데요. 잡념을 없애주기 때문에 뇌의 측좌핵을 활발히 이용하게 되면서 업무 효율 또한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형광색의 포스트잇은요, 뇌에 자극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400. 400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무실 책상에 검출된 세균이 화장실 변기에 검출된 세균보다 약 400배나 많다고 합니다.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키보드를 치다가 그 손으로 간식을 먹으면 입안에 대장균을 밀어넣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알코올 등 소독제를 묻힌 천으로 책상을 닦고 마른 천으로 물기를 제거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을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빨리 내리면 건강하다.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한다면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잠이 많다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층 빨리 내려서 올라가는 것 중요한데요. 억지로 싫은 시간 내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운동을 접목하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점심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건데요. 식사를 하고 나면 물론 다들 식곤증이 몰려오게 됩니다.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점심시간에는 오전의 스트레스와 식곤증이 합쳐져서 가장 피로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피로를 회복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 11번째는요. 식사에 집중하면서 덜 먹는 방법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다 보면 회사 얘기에 열을 올리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정작 밥 먹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이 팔리다 보면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과식은 집중력을 분산하고 소화불량 그리고 비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식사 중간에 한 입 먹고 수저를 내려놓을 때마다 얼마나 배가 부른지 귀찮지만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식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양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 거겠죠. 구취와 또 치아 질환의 예방은 물론이고 간식의 생각 또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양치질을 하러 가는 여성분들이 좀 많은 게 바로 그런 이유에 있죠. 네, 다음은 산책인데요. 산책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햇볕을 받으면 좋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게 힘들다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걷는 것은 면역력을 높여서 감염성 질환과 암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고요. 네, 가벼운 감기부터 골다공증, 각종 암 등 질병 치료의 예방에 뛰어난 효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뼈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유지하고 증진해서 골다공증 예방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뇌에 적당한 자극을 줘서 자율신경계의 작용을 원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요. 불안감과 우울증 또한 감소하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은 비타민C를 섭취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점심 식사 직후에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섭취를 해야 위장 장애에 줄일 수 있고요. 이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피로 회복과 피부 노화에 탁월한 그런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신체 손상을 막아주는데요. 적정량은 하루 9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배에 가스가 차면서 방귀가 좀 나올 수 있지만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냄새를 풍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하루에 15분 몸의 전원을 꺼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잠은 렘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때 주로 정서적인 회복을 한다고 하죠. 얕은 수면 상태는 두뇌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뇌 메모리를 리셋한다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소리나 빛에 민감해서 낮잠을 자기 어렵다. 그렇다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잠이 들지 않더라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피로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16번째입니다. 호흡으로 잡념을 없애는 것인데요. 메이지 대학교의 사이토 다카시 교수가 고안한 3-2-15 호흡에 따라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초간 숨을 마시고요. 그리고 2초간 숨을 참고 15초간 숨을 내쉽니다. 5에서 10회 정도 실시하는데요.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호흡은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기능을 낮추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높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규칙적인 호흡은 불안을 완화하는 세로토닌의 기능도 향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후 업무에 매진할 준비는 마치게 되는 거죠. 다음은요. 오후에 과도한 업무, 피로해진 몸을 풀어라인데요. 장시간 두뇌 회전, 분명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긴장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잘못된 자세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중간중간 몸을 움직여서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개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바로 몸을 좀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요. 다랑어포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라라는 건데요. 늦은 오후 입이 심심하다면 간식으로 다랑어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랑어포는요. 항우울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신경인 히스타민 뉴런을 자극해서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열량이 낮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에도 물론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자슴을 쫙 펴라가 다음 19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장시간 모니터를 보는 것, 바로 목에 디스크를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디스크 내부에 수액이 빠져나와서 굳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척추 주변이 지나가는 신경근이나 척수를 눌러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바로 경추 수액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책상 앞에 앉아서 업무를 볼 때 가슴을 천장으로 향하게 한 다음 향하게 한다는 기분으로 허리를 쭉 펴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틈틈이 자세를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다리를 풀면 척추가 숨을 쉽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신 분 지금 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리를 꼬는 습관은요.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주변 혈액이 잘 돌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급기야 요통과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두 넓적다리의 높이를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골반과 척추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틈틈이 발목 관절을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스트레칭 해주고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굴절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이야기, 토크인데요. 사무직 종사자들 대부분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시죠. 시간을 절약하는 간편한 그런 방법이 바로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귀찮아서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전달할 내용 직접 가서 얘기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움직임은 장시간 근무로 굳어있는 몸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네, 눈도 쉬어야겠죠. 이 장시간 모니터를 보면요, 눈이 건조해지기가 쉽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각종 눈 질환을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거리거나 눈동자 굴리기, 또 눈 꼭 감기 등을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바닥으로 안구 주변을 누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가끔씩 창밖이나 먼 산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망원 훈련이 바로 눈의 피로를 덜어준다고 하죠. 항상 50분 근무하시고 10분 쉬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23번째입니다. 네, 손가락 2개로 숨통 트이기라는 방법인데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자니 정말 숨이 턱 하고 막히실 텐데, 이때 넥타이를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넥타이는 목 근육의 긴장을 유발해서 목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손가락 2개로 목에 닿는 스트레스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직장 생활에 활력을 되찾는 23가지 방법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평소에 작은 움직임으로 우리는 직장의 따분함과 또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작은 실천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오피스 생활을 위해서 말이죠. 내노라 하는 기업의 회장님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요? 소문난 야식왕부터 화끈한 애주가까지 회장님들의 맛집을 따라가 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회장님은 서민 입맛의 대표 주자죠.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님입니다.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은 현재 팔로워 수가 16만이 넘는 파워 트위터리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트위터에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올리면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박 회장의 트위터에 따르면 그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1개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경에 트위터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바나나와 함께 재미있는 트위터가 남겨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내 강신의 여사가 챙겨준 바나나가 너무 작다는 것인데요. 네, 배고픔 아침이니 고릴라가 먹을 사이즈를 먹어도 시원찮은데 부인 마마가 침팬지 새끼가 먹을 사이즈를 사왔다라는 익살스러운 유머러스한 평소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재벌가의 식탁 뭔가 다를 것 같지만 박 회장은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음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박 회장은 또 치킨을 사랑하는 것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 번은 두산 베어스 야구 관람 때 맥주와 함께 치킨을 먹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단골 치킨집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집이 부암동의 계열사입니다. 박 회장은 명동성당 패밀리인 피아니스트 노영심의 추천으로 이곳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2013년 마지막 밤도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이곳에서 치맥을 즐겼다고 하죠. 네, 박 회장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거의 흡입하는 수준으로 또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네, 가게를 운영하는 치킨의 명작 박선옥 사장은 지난 6월 명동성당에서 비공개로 열린 박 회장의 차남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정도로 박 회장과 막역한 사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담인데요. 박 회장이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딱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계열사의 박선옥 사장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평양 면옥인데요. 네, 박 회장은 냉면의 사랑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냉면이 당기는 날이면 어김없이 30년 전통의 단골 냉면집 평양 면옥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작년 여름에는 이곳에서 두산그룹 직원들과 번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서 난처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박 회장의 식당의 사장님께 다가가서 사장님, 저
저 두산그룹 회장인데요. 지갑을 아무도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식당을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직원에게 돈을 빌린 뒤 외상값을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돈이 없어 아들에게 냉면을 얻어먹었다라는 그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평양면옥 냉면 앞에서 본인 주머니 사정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바로 귀여운 회장님이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회장님도 가끔씩은 격식을 차린 레스토랑에서 정찬을 즐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초동 주택가 사이에 조용한 곳에 있어서 아는 사람들만 가는 그런 아지트와도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박 회장은 이곳에서 로스티드 치킨을 맛본 후 단골이 됐고요. 지난 6월에도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아 로스티드 치킨과 어니언 수프를 주문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선보이는 요리는 지극히 아메리칸 스타일이고요. 조리 기법은 프렌치 방식을 채택한 퓨전 스타일입니다. 가격은 일반 비스트로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린 음식은 바로 국밥이라고 합니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새벽, 그는 국밥 한 그릇을 먹을까 말까를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참고 집에 왔는데 후회하면서 올린 트윗에 특유의 재치가 넘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갈까 말까 고민했던 국밥집, 바로 잠원동에 위치한 강남 따로국밥인데요. 4년 전부터 이곳에 단골이 됐는데 주로 식당을 찾는 시간은 새벽 6시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해장국에 우거지 콩나물이 들어간 이곳은 콩나물만 넣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딸의 군입대로 주목받고 있는 회장님이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맛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자주 목격되는 곳은요, 서울 동빙고동의 레스토랑 오늘인데요. 유럽 빈티지 가구와 한국 전통 그릇의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매콤한 호박범벅을 밥에 올려 비벼 먹는 여름 소반이 인기입니다. 전문 식문화 인력을 키우고 한식 문화를 가꾸고자 하는 취지로 행복 FNC 재단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SK 행복 나눔 재단이 건물 안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태원 회장이 찾는 이곳도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네, 회장님의 식신로드, 오늘은 박용만 회장과 또 SK의 최태원 회장 편을 알아봤는데요. 네, 박용만 회장의 식신로드, 오늘 퇴근길에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한 개의 종목 준비했습니다. 증권사 추천 종목은요, 현대증권이 추천했고요. 한세실업입니다. 종목 번호는 105630입니다. 갭과 AMF 등 미국의 주요 캐주얼 브랜드와 글로벌 스파 납품 비중의 확대와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절감, 그리고 마진 개선으로 미국 시장의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면회 가격 하락, 그리고 면화 가격의 하락과 또 우호적인 환율 등 대외 변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호실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인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의류 수출 전문 기업인데요. 한세예스24홀딩스 주식회사와 함께 인적 분할을 통해서 2009년 유가 증권 시장에 재상장됐습니다. 주요 바이어로는 아베크롬비앤 피치와 아메리칸 이글, 그리고 갭과 나이키 등이 있습니다. 네, 품목의 대부분은 셔츠 의류와 또 숙녀 복장, 그리고 캐주얼 의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관련 종목으로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한세실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난 3일에 국제투명성기구가 세계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세계 주요 175개국을 대상으로 지수가 산출이 됐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한 국가라고 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조사를 대상국으로 거주하는 전문가를 비롯해서요. 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계경제포럼, 국제경영개발원, 세계은행 등 주요 기관의 데이터를 모아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좋은 평가를 받은 국가 10위부터 1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우리나라는 공동 43위입니다. 부패 인식 지수가 55점이고요. 2013년도에는 46위를 기록했고 2012년도에는 45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성적인데요. 네, 다음 10위입니다. 10위는 캐나다고요. 부패 인식 지수를 81점 받았고요. 작년에는 9위, 그리고 2012년도에는 공동으로 9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9위의 룩셈부르크입니다. 부패 인식 지수가 82점이 나왔고요. 2012년도에는 12위를 차지했었고, 2013년도에는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죠. 네, 다음 계속해서 유럽입니다. 네덜란드인데요. 네, 작년에는 8위를, 그리고 2012년에는 9위를 차지했고, 올해는 작년과 같은 순위인 8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 7위는 싱가포르입니다. 2012년에는 5위를, 그리고 2013년에는 공동 5위를 차지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떨어진 지수를 보이고 있네요. 네, 다음 5위는 스위스입니다. 2012년에는 6위를, 그리고 2013년에는 7위를 했는데요. 올해는 86점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5위는 또 공동인데요. 바로 노르웨이가 차지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7위, 그리고 2013년 작년에는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4위입니다. 스웨덴인데요. 부패 인식 지수 87점입니다. 작년에는 3위를 차지했고 그 전년도인 2012년도에는 4위를 차지한 그런 국가입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3위인데요. 부패 인식 지수는 89점. 2012년에는 공동으로 1위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공동 3위를 차지했고 올해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2012년도에 공동 1위를 차지했던 뉴질랜드입니다. 작년에는 1위, 그리고 올해는 2위를 차지했고요. 부패 인식 지수는 91점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위 국가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위를 차지했었고 올해도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부패 인식 지수 92점으로 덴마크가 차지를 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계 부패인식 지수를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직 43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10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신뢰를 거듭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12월 둘째 주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으로 활기차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신나는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